두꺼운 작업에 예를 들면 현재 실은 40수 2합이 껴져 있는데요. 청바지 실 20수 4합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영상 화면으로 잘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40수 2합 실이고요. 이 친구가 20수 4합 실입니다. 두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7000A는 소가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싱으로 가능할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요. 바늘은 11번을 껴있는 상태에서 18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11번과 18번의 차이는 또 이렇게 납니다. 보시면 화면으로 보셔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1번을 빼놓고 이쪽에 보시면 스펀지에다 꽂아 놓고요. 18번을 빼서 여기에 꽂습니다. (11번과) (18번의) 차이는 바늘 두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훅이라고 하죠. 가마는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가마 조정은 임의로 재빠르게 조정을 할 거예요. 저는 워낙에 수십 년간 이 가마 맞추는 일을 해서 이 정도로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을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 끊고 이렇게 이어서 실을 껴보겠습니다. 20수 4합이라 해도 18번의 바늘에는 끝만 잘 자르면 들어가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11번 썼던 침판은 빼놓으시고 18번 이상 쓰는 굵은 침판을 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가주시고, 현재 땀수는 2mm에서 2.5mm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노루발을 끼운 후에 테스트 제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밑실은 40수 2합입니다. 이렇게 실을 한번 끌어올려서 텐션 느낌을 본 후에 제봉을 해볼 건데요. 제 생각에는 처음엔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밑실과 윗실의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최소 이 정도 되면은 20수 4합, 40수 2합은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30수 정도 되면은 맞을 것 같아요. (2.5) 땀수로 현재 재봉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단 잘 나왔어요. 윗실도 이 정도면은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땀수를 좀 더 키워서 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의외인데요? 땀수를 키웠는데도 역시 괜찮아요. 그럼 최대 땀수로 다시 한번 키워서 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 땀수도 만만치 않게 커져 있죠. 장력도 나쁘지 않고요. 아래실도 깨끗합니다. 윗실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흔적이 없어요. 이 스프링 텐션은 최강 상태인 스프링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실은 30수 실이에요. 2합 실입니다. 그래서 40수 2합보다는 두께가 훨씬 두껍죠. 이 친구는 북집을 통째로 제가 교체를 할 겁니다. 이렇게 북집의 텐션 상태도 조금 강화를 시켰고요. 약간만 풀어볼게요. 조금 강한 것 같아서 약간만 다시 테스트 제봉을 하겠습니다. 윗실은 20수 4합, 아래실은 30수 2합으로 10수 3합입니다. 수정할게요. 그리고 큰 땀수로 좋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랫부분은 약간 아래실 자체가 30수 3합이 끌고 내려오는 힘 때문에 40수 2합을 꼈을 때와는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윗실을 조여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밑실을 조금 풀어주는 것 하나예요. 자, 우선은 윗실을 조여준 상태로 테스트 제봉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땀수고요. 네, 확실히 좋아졌죠? 비교가 되죠? 처음 제봉했던 건 이쪽 라인이고요. 두 번째 윗실을 조여주고 제봉한 거는 이쪽 라인입니다. 그리고 윗실도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조여주고 땀수는 조금만 줄여서 다시 한번 제봉을 해보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한 겹 제봉이 아닌 두 겹이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보통은 두 겹 이상 하니까 이 컨셉이 맞는 거겠죠? 네, 역시 예상대로 확실하게 아래실이 윗실을 끌고 물고 들어간 흔적이 보여요. 예쁘게 나왔습니다. 밑실도
예, 약간의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같은 컬러를 썼을 경우는 이 정도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키워서 해볼게요. 네, 여전히 잘 나온 상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겹도 가능해요. 지금 청바지 원단인데 접어서 3겹 재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네, 확실히 윗실을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 한 땀 한 땀 확실하게 물고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아래쪽에는 세로형, 가로가 아닌 세로형이기 때문에 늘어짐이 있어서 약간 윗실이 밑으로 흘러남이 보여요. 그럴 때는 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조여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 재봉 해볼게요. 차이가 나죠? 두 번째 재봉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네. 이처럼 상상보다 7,000에 20수 4합 재봉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네요. 저도 놀랍습니다. 이거는 지금 4겹 재봉이에요. 4겹 재봉을 끝으로 7,000에 두꺼운 실 40수 이하 재봉, 이 정도면은 엄청난 결과입니다. 저도 감동이에요. 제가 했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이상으로 청바지실 40수 20수 4합 재봉 테스트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 DDL 7000A-7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영상을 한 번 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현재 심판은 이처럼 91, 14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의 심판이고요. 톱니도 중간 정도의 굵기 톱니로 세팅을 했고요. 노루발도 일반 평노루발입니다. 바늘은 DP 곱하기 5에 14번을 꼈고요. 원단은 이처럼 다이마루 원단 얇은 거를 우선 한 겹을 박아 볼 겁니다. 이렇게 박혔어요. 장력 잘 맞고요. 스프링은 가장 강력한 스프링으로 껴져 있는 상태예요. 두 겹 재봉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력 또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노루발과 스프링, 톱니는 그대로 둔 채 교체할 거는 침판과 바늘을 교체하겠습니다. 14번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19번부터 2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멍의 침판으로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 바늘을 21번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14번과 21번의 바늘 차이는 16, 18, 19, 21이니까 4단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크기가 다르죠. 현재 보시는 오른쪽에 14, 왼쪽에 21번입니다. 가마 세팅은 그대로 두고 할 겁니다. 21번을 꼈을 때는 가마와 바늘 끝이 타이트하게 마주치겠지만 14번을 썼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어서 실은 20수 4합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20수 4합 실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의 굵기가. 그리고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360도 기준으로 3바퀴 정도를 잠그고 밑실은 40수 2합에서 30수 3합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40수 2합과 30수 3합의 실 두께 차이입니다. 좀 가볍게 테스트 재봉을 해봤는데요. 잘 나왔고요. 이어 땀수를 최대치로 키워서 다시 한번 재봉을 하겠습니다. 한겹 재봉 시 원단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처럼 아래에 있는 밑실이 위로 올라온 현상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두 겹을 재봉했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겠죠? 보통 두 겹 이상을 작업을 하니까요. 위에 도드라진 빨간색 실이 조금 몇 개 보이고 아래쪽에는 완벽하게 빨간색 실을 끌어올린 그린 컬러의 20수 4합의 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는. 그리고 이어서 장력을 한 바퀴 정도 풀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제 육안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났고요. 아래쪽 또한 약간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두꺼운 쪽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약한 2겹과 3겹, 3겹이 3번 겹쳐져서 11겹 재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11겹이 아니고요. 지금 넘어오는 이 지점이 11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동도매를 두고 이렇게 자동도매가 11겹 상태의 이 두꺼운 상황에서 자동도매가 이루어졌고요. 이어서 계속 앞뒤를 해서 현재 마지막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동도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쪽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두께가 11겹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11겹 부분인데 여기가 좀 얇은 부분이네요. 이 2겹에서 1겹이 빠졌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는 재봉을 위해서 원단 두께 2겹을 얹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겹이 되겠죠? 이번에는 자동도매를 해제를 하고요. 손도매로 하겠습니다. 수동도매. 워낙 두께가 있어서요. 이렇게. 여기가 상당히 두꺼운 데예요.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여기가 상당히 두꺼운 부분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 도매 들어간 부분이요. 이쪽도 도매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청바지 40수 2합부터 20수 4합까지 두께는 다이아마로 원단 1겹부터 청바지 원단 13겹까지 시연 재봉했습니다. 재봉을 하시다 보면 라벨을 다룰 때가 있죠. 그럴 때 명암으로 대신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 재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주기 7000A나 웬만한 다른 브랜드 모델도 다 있는 기능입니다. 일정한 땀수를 입력을 해서 입력 재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연 재봉하겠습니다. 제가 발판을 처음에 한 번만 밟았을 때 처음과 끝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살짝 삐뚤게 박았는데요. 다시 한번 재봉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명암은 예전 주소가 들어있는 명암이에요. 버리는 거라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재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판에서 위 1, 2, 3 가로단의 3단 부분에서 두 번째 ABCD 칸 보이시죠? 이 키를 누르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현재 입력된 땀수의 길이가 표시가 됩니다. 40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42땀으로 2땀 정도 올리겠습니다. 42류에서 입력해 놓고 다시 시연 재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재봉이 확실히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지나쳐 나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 재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조작 상자에 불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입력 재봉할 거는 두 번째 키를 누르고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시면 현재 22, 22는 22땀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 봉제로. 여기 도매 키는 안 눌러져 있어요.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도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도매가 시작되면서 재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짧은 상태예요. 제가 미리 재봉한 탓도 있지만 좀 짧은 상태라서 숫자를 24로 놓고 다시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입력 재봉, 일자 재봉, 라벨이나 패치 달 때 사용하는 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가마와 바늘이 맞춰져 있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21번의 바늘과 바늘의 그 홈파이진 부분과 이 가마촉 끝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교차할 때 어느 정도의 간격이 떨어지냐면요. 현재는
살짝 묻어서 지나가는 정도,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바늘 홈과 가마 끝이 살짝 묻혀 지나가는 정도로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보이시죠? 바늘구멍 바로 위로 가마 쪽 끝이 교차 묻혀 지나가는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이겁니다. 바로 21번의 바늘을 낀 상태이고 바늘 끝에 교차 시점에서 가마 촉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홈이 파져 있는 이 부분이 가마 촉 끝이 지나갈 때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살짝 묻혀서 지나갈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정도로 타이트한 정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차 시점에서 상황을 이렇게 전진, 후진, 전진, 후진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14번 바늘을 낄 거예요. 약 한 4단계 정도의 바늘의 굵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의 간격이 생길 겁니다. 14번 바늘로 현재 끼고 있는 거는 DP 곱하기 5 굵은 바늘대에 이용 가능한 DP 곱하기 5의 기호를 가진 바늘입니다. 간섭을 하는 미씨를 제거를 하고 현재 상태로 보시면 약 0.045mm 정도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제가 바늘을 가마촉 있는 쪽으로 밀었을 때의 거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재봉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실 교환, 바늘 교환, 침판 교환을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작은 구멍에 침판으로 교체를 하고 실까지 교환을 해서 마친 상태로 지금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장력을 20수 사합실로 맞췄던 거를 풀었어야 됐는데 풀지 않고 그냥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인위적으로 몇 바퀴 풀어서 한 건데 장력이 잘 안 맞고 있죠. 그래서 조였습니다. 윗실 장력 이렇게 됐고요. 밑실 장력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상태로 땀수를 줄여서 다시 한번 한 겹 재봉을 한 후에 10겹 재봉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칩니다. 땀수를 줄여서 한 재봉이고요. 아래쪽 조시 2겹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고요. 참고로 속도가 좀 느린 그 느낌이 있어서 얇은 재봉이기 때문에 빠른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잘 나왔고요. 도매 재봉 한 번 더 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DDL 7000의 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고 또 멋진 영상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와서요. 7000의 조작상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화살표와 바늘 표시가 그려져 있는 이 키는 바늘을 하강, 상승, 반복해서 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이 키는 짧게 누르세요. 작동 모드를 기능 설정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눌렀을 때 P01이나 떴죠.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시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는 역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을 했으면 이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왼쪽에 AB라는 표시가 있는 N자형 키를 누르시게 되면 첫 번째 도매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CD 키를 누르시면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되돌아받기가 실행되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더블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되돌아받기 기능이 2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연속 대바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택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키는 스타트에서 슬로우 스타트 재봉을 할 수 있어요. 이 키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스타트가 슬로우로 됩니다. 스타트가 이렇게 천천히 시작되는 거죠. 꺼버리면 빠른 스타트가 됩니다. 실제로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조작상자가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알려드리면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옵니다. 조작상자 간편 기능
설정 방법, 사용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름 잡기 영상이에요. 지금 이런 노루발 가지고 턱주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겨 있죠. 뭐 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잘 잡힌다고 하는 요 턱주름, 이 노루발로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주름이 잘 잡히는 요인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턱이 심하게 진 노루발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톱니는 수평에서 약간 앞쪽이 위로 살짝 높아진 상태로, 이쪽 부분이죠. 양쪽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쪽이 뒤, 이쪽이 앞인데요. 이쪽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면 주름이 조금 더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땀수는 적은 것보다 큰 땀수를 놨을 때 더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는 장력 조절이에요. 많이 조일수록 당김에 의해서 주름이 더 잘 들어가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너무 심한데요? 이건 주름이 아니라 이거 완전 빠글빠글이. 이건 무슨 겹주름을 박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거의 처음에 길이가 약 한 50cm 이상 됐던 것 같은데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자, 주름이 확실히 들어간 거 보이시죠? 두툼한 원단인데요. 세로결로 잡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름이 참 잘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더 잡고 싶다고 하시면 땀수를 조여주거나 키워서 할 수 있어요. 확실히 보이죠? 영상에서 좀 전에 했던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많이 들어간 게 보여요.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요. 두 겹 주름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주름을 한번 나는 두 겹을 놓고 장력은 많이 조여주는 상태. 그리고 땀수는 최대치로 키워서 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우. 대성공이에요. 오늘 영상은 7000A 주름 잡기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흡족하네요. 이상입니다.